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영부제TV의 동생 전승배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2024년도에 빌딩 시장의 어두운 면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최근 영상과 동일하게 4건의 매각 사례를 준비를 했는데요. 내용은 매입 후 마이너스가 된 빌딩들입니다. 그러면 바로 사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사례입니다. 첫 번째 사례 같은 경우에는 천호역, 이제 5호선과 8호선이 있는 곳, 그 다음에 지나서 천호동 로데오 거리가 있는데 그 한 단계 이면에 여기 일반 상업 지역에 있는 건물입니다. 제가 일단 개요를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약일은 2024년 6월 5일이고 잔금일은 2024년 7월 8일입니다. 매매 금액은 55억이고 대지 면적은 58.68평, 연면적은 307.88평입니다.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9층 건물이고요. 용도 지역은 일반 상업 지역이고 준공 연도는 2005년도 6월 달에 지어진 건물입니다. 제가 먼저 건물을 한번 보여드리면은 네, 또 일반 상업 지역에 위치하다 보니까 규모는 상당히 큰 건물이에요. 이제 9층까지 올라가 있는 건물이다 보니까 상당히 좀 높게 되어 있고 주변 같은 경우도 계속 뭔가 개발이 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건물 맞은편에는 로데오 상권 바로 이면 상권이기 때문에 좀 뭔가 개발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바로 맞은편에도 강동 리버스시티 이제 오피스텔이 또 이제 개발이 다 됐고 건물 이제 정면으로 바라봤을 때 오른쪽에 또 더샵 강동 센트럴시티가 2025년 12월 달에 완공 예정입니다. 근데 이제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여러 번 거래가 된 사례였었어요. 2012년도에는 26억 3천만 원에 한번 거래가 됐었고 2016년도에는 34억 4천만 원에 이제 거래가 됐었고 21년도에는 41억 6천만 원 그리고 최근 22년 6월 시장이 가장 뜨거웠을 때 72억 5천만 원에 이제 거래가 됐습니다. 벌써 이제 여기까지만 하더라도 4번의 거래가 됐는데 최근 24년도에 거래된 금액이 55억입니다. 2022년 6월 달에 이제 매입한 금액만 보더라도 취등록세나 등기 비용, 수수료 이런 걸 다 합산하더라도 금액이 76억 7천만 원이라는 금액이 됩니다. 그런데 매각은 55억을 했기 때문에 이 금액에 대한 차이는 마이너스 21억 7천만 원이 손해가 된 건물입니다. 이 건물을 이제 놓고 봤을 때 72억 5천만 원에 9층 건물이니까 평당 300만 원 정도를 반영을 하면은 한 평당 1억 700만 원 정도라는 시세가 나오거든요. 근데 너무 비싸게 사셨어요. 일반 상업지라는 내용만 믿고 제가 봤을 때 너무 급하게 건물을 사셨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중간에 임대도 막 계속 이 빠진 것 마냥 임차가 계속 풀로 차지 않았었거든요. 너무 이제 빌딩 시장이 붐일 때 매입을 하셔서 바로 이제 고금리 시기로 넘어가셨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이자라던가 뭐 임대로 대한 부분들이 너무 이제 압박이 심하다 보니까 2022년 11월 달부터 매물을 시장에 내놓으셨거든요. 그때 금액도 거의 본인 매입했었던 원가 수준에 내놨었는데 한 1년 반 동안 매각이 안 됐었던 것 같아요. 22년 11월 달 내놨으면 거의 2년 전에 물건을 내놨었던 건데 시장이 계속 매각이 안 되다가 결국 금액을 낮춰서 마이너스 21억이라는 수치를 손해를 보고서는 매각을 한 케이스입니다. 사실 매입을 하신 분은 55억을 주고 매입을 하셨으니까 뭐 임대 개편을 한다고 하더라도 임대 수익 한 3%에서 3.2%는 나올 수가 있거든요. 향후에 명도 계획을 해서 명도를 하고 리모델링 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현재 상태에서도 충분히 운영할 수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지금 사신 분은 잘 매입을 하시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두 번째 사례입니다. 지역이 신사동입니다. 많은 분들이 신사동이라고 하면 아니 어떻게 신사동이 마이너스가 될 수 있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거든요. 위치가 가로수길에 이제 바로 이면에는 이제 나로수길이고 신구초등학교 바로 아래에 있는 꼬마 빌딩입니다. 건물 개요를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건물은 아직 소유권 이전이 완료가 되지 않았고 계약일은 2024년 10월입니다. 매매 금액은 52억 5천만 원에 계약이 됐고요. 대지 면적은 33.24평, 연면적은 69.62평으로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 용도 지역은 제2종 일반 주거 지역입니다. 건물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 도로는 4m 도로고요. 바로 옆에는 이렇게 주차장으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고 앞에 또 이제 신구초등학교가 이제 보입니다. 여기 상권은 어느 정도 투자자분들이 좀 많이 진행을 하시는 곳이기는 해요. 바로 아래쪽에 어학원 들어가 있는 건물이 이제 이특 씨가 예전에 매입을 해서 이제 신축을 하셨고 바로 뒤에가 최근에 제가 영상도 촬영했는데 차태현 씨가 건물을 또 70억대에 매입을 하셨거든요. 이 지역이 투자 금액 한 70억에서 80억대 재건축 부지를 사서 신축을 하는 건물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 전 소유주분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 8월 달에 이 꼬마 빌딩을 57억에 매입을 하셨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또 임대료가 어느 정도 나왔었어요. 보증금 1억 5천에 임대료가 한 1천만 원 정도 발생이 됐었던 건물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수익률로 따지면은 거의 한 2% 정도의 임대 수익이 이제 발생했었던 건물이었는데 22년도에 맨 처음에 시장이 나왔을 때는 72억으로 나왔었어요. 근데 임차인들이 다 나가고 건물이 이제 계속 팔리지 않으면서 금액이 점점 떨어졌었거든요. 결국에는
일단은 매도자분도 이자 부담도 있고 뭐 사업자금에 대한 이슈도 있으셔서 52억 5천에 최근에 계약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원가를 따져보면 원가가 60억 정도이기 때문에 한 마이너스 7억 5천 정도가 손해를 보고 매각한 케이스입니다. 근데 저는 사실 사신 분도 대단한 것 같아요. 연면적이 이제 69평밖에 안 되다 보니까 임대료를 뭔가 산정하기도 어려워요. 기존에 소유주분이 임대료 산정한 게 월 1200만 원 정도였었는데 평당 임대료 산정하면 17만 원 정도가 나오는데 여기 지역은 사실 17만 원이 감당될 수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이 건물을 뭐 소유권 이전이 되고 나서 어떻게 운영하실지는 상당히 궁금하기는 한데 제 판단으로는 수익형 빌딩으로 운영하기는 당분간은 어렵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네, 세 번째 사례입니다. 이제 세 번째 사례 같은 경우에는 강남대로 이면에 있는 이제 반포거든요. 노년역과 이제 신노년역 그 중간에 있는 이제 건물입니다. 계열을 먼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네, 계약일은 2024년 7월 18일이고 소유권 이전일은 2024년 8월 23일입니다. 매매 금액은 70억이고 대지 면적은 80.07평, 연면적은 182.3평입니다.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4층 건물이고요. 용도 지역은 제2종 일반 주거 지역입니다. 전 매도자분이 2021년도 5월 달에 이 건물을 70억 주고 매입을 하셨거든요. 한 3년이 지난 시점에 동일한 금액에 이제 매각을 한 케이스입니다. 취등록세랑 뭐 수수료나 등기비용 다 하면은 74억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4억 정도를 손해를 보셨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금 확보 때문에 급하게 매각을 한 케이스였습니다. 지금 와서 보면 사실 이런 건물들이 불과 한 3개월 전인데 찾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마이너스 된 건물을 찾기가 어려울 정도로 전부 다 소진이 됐는데 그 당시에 시장에 나왔을 때 그렇게 빨리 팔리지 않았었어요. 맨 처음에 시장에 나왔었던 금액이 이제 98억이었는데 임대도 막 그렇게 잘 맞춰져 있는 것도 아니었었고 매각을 했었을 때도 매도자 명도 조건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이 상태로 뭔가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데 임대 수익을 받기에는 상권 자체가 그렇게 좋은 곳은 아니었기 때문에 임대 수익이 잘 나오진 않았죠. 그래서 이제 98억에서 점점 금액이 떨어져서 결국에는 이제 70억에 계약을 한 케이스였는데 임대를 맞추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고 사옥으로 사용하지 않으실까 혹은 이제 통임대로 맞추려고 하면은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네, 네 번째 사례입니다. 네 번째 사례는 이제 강남에서 넘어와서 이제 서초입니다. 서초 중에서도 이제 교대역의 초역세권 이면에 위치하고 있는 이제 건물인데 위치는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여기 유동인구도 꽤 있는 곳이거든요. 계열을 바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계약일은 2024년 2월 27일이고요. 소유권 이전일은 2024년 4월 1일입니다. 매매 금액은 124억이고 대지 면적은 99.98평, 연면적은 276.66평입니다.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5층 건물이고 용도 지역은 제3종 일반 주거 지역인 건물입니다. 이 건물이 사실 2023년도 5월 달에 149억에 매각이 된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나서 딱 1년 만에 124억에 다시 마이너스로 되판 케이스거든요. 원가금을 제가 계산해보니까 157억 6천만 원이 원가더라고요. 매입한 금액이랑 비교를 해보면은 마이너스 33억 6천만 원입니다. 33억이면은 서울 웬만한 꼬마 빌딩을 살 수 있는 금액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바로 옆에 있는 필지도 매입을 해서 같이 개발을 하시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두 필지가 한 200평 정도가 되는데 총 금액을 이제 281억에 매입을 하셨어요. 평당 금액으로 따지면 1억 4천이니까 한 23년도 당시에는 나쁜 금액은 아니었었거든요. 평당 금액이. 문제가 뭐였냐면은 이때 당시에는 대출이 잘 안 나왔었어요. 특히 PF 대출이 많이 막혀 있었을 시기였었거든요. PF 대출이 안 나오다 보니까 개발을 하고 싶어도 개발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이 상태로 계속 기다렸다가 나중에 대출이 나오면은 개발하려고 했었지만 당시 이자도 너무 높았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버티지 못하고 내부적으로 협의를 해서 낮게 매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방금 설명드렸던 세 건의 매각 사례들과 좀 달리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사업보다는 수익형으로 충분히 운영이 가능해서 124억에 매입한 매수자분은 뭐 상당히 매입을 잘하지 않았나. 평당 금액도 1억 2,400만 원에 이제 매입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보셨던 사례들 중에서도 가장 매입을 잘한 사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4건의 마이너스 사례들을 보았습니다. 뭐 많은 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면 놀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도 좀 중요한 게 이자 비용을 추가를 하지 않았거든요. 이자 비용까지 추가가 된다고 하면은 마이너스 비용은 더 커질 것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사례들을 보면서 떠오르는 교훈이 있더라고요. 한 2가지 정도가 떠오르는데 이제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내가 감당하지 못할 과도한 대출은 자제해야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 교훈 같은 경우에는 빌딩 투자는 결국 수익이다 라는 교훈을 안겨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저희 시청자분들이나 구독자분들께서는 건물 투자를 하실 때 본인들이 이제 감당한 대출 가능한 금액을 좀 산정을 하시고 건물을 이제 매입을 하실 때는 최대한 임대 수익이 나오는 건물과 임차가 잘 맞춰질 수 있는 상권으로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 이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에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